풀이한다. 아직 너무 많이 틀린다. 너무 많이 틀려. 응?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자, 우리 근을 갖는 거. 근을 갖는 거는, 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더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더라. 자, 요거를 뭘로 판별하는 거야? 판별식으로 하는 거야. 판별식. 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크거나 같다 해야 돼. 실근은. 만약에 서로 다른 이 말이 붙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분 잘해.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허근을 갖는다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자, 중학교 때는 이게 근이 없다 이렇게 했지, 그지?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뭘로 계속 구분을 해줘야 되느냐면 판별식으로 한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 판별식으로 한다는. 그럼 지금은 실근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빨리 근부터 구하라 했다. 0하고 4네, 그지? 자, 크다 할 때는 이게 큰 거잖아. 크다 할 때는 이게 큰 거잖아, 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근은 요 값을 나타내잖아. 0하고 4. 그래서 요때는 K가 0보다는 요렇게 되거나 4보다는 요렇게 된다. 그게 일식 푸는 거야, 일식. 자,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은 흑은을 가져. 흑은을 갖는 조건이 요거잖아. 그럼 흑은을 가지려면 판별식 쓰는데 지금은 짝수식 쓰자. 짝수일 때는 B-제곱, 요거 반의 제곱,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요게 C지. 그럼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 요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16 마풀.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6이지. 그런데 이건 작다잖아, 작다. 요게 마이너스 1이고 6인데 작다는 여기지,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연립해 준 요거네. 그래서 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또는 K는 4보다는 6보다는 이렇게 된다. 요게 답이다. 장은님, 이거 완전히 안 되네, 지금. 판별식만 쓰면 돼, 판별식. 그 다음에 봐라. 연립방정식도,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거를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못 풀어. 계속 틀려. 정리를 안 돼 있으면. 자, 연립방정식 정리한다. 연립방정식. 자, 제일 첫 번째, 제일 기본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1차하고 2차는 어떻게 연립하라는 거야? 대입법으로 풀어준 거야, 대입법. 그게 지금 요거잖아. 요 식하고 요 식을. 요 식하고 요 식을. 동시에 만족되는, 하여튼, 요게 이제 1차식은 요거가 예를 들게 대입법을 해줘. 그럼 대입을 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문자를 소거한다는 의미야. 문자를 소거한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대입법이란 뜻이. 문자를 소거한다는 의미를 지닌 게 바로 대입법이란 거야. 됐지? 문자를 소거하더라는 게 대입법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1차와 1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이제는 2차와 2차를 요까지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되잖아. 2차와 2차. 2차와 2차도 여러 가지 있어. 조금 이제 정리가 다 된 사람은 그거까지 다 하는 게 좋고, 아직까지 봐라. 이런 게 뭐가 뭔지 막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인수분해 한다는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인수분해. 자, 그럼 인수분해를 왜 하느냐 하면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1차식을 요거 시험 잘 들어봐.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다 이 말이야. 이 저번에 카톡에 하나 안 와 있더나. 네? 카톡에. 이거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또 있어. 인수분해도 있고, 이차항소구도 있고, 상수항소구도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요게 다 되면, 하여튼 요거하고 요것만 먼저 확실하게 풀이가 돼야 돼. 그러면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은 다 풀어지잖아. 자, 자꾸 이야기 하는데 봐. 저 앞에 우리 지금 1학기 때 쭉 배운 게 나머지 정리하는 거 있지. 나머지 정리. 나누었더니면 나머지가 어떤데 몫이 어떻고 그런 거 나오는 거. 요거는 조금 어려워.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단원이 독립단원이야. 독립단원. 물론 다른 거하고 조금 더 연계는 있지만 거의 독립된 단원이야. 자, 요거를 빼고 나머지는 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더노? 제일 처음에 뭐 나오더노? 뭐 식 정리하고 이런 거 나오더라니까. 그거는 봐. 내용 하나도 없잖아. 한번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제일 앞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수분해 있잖아. 인수분해. 다항식 전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식의 변형.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 부분은 기초야, 기초. 앞으로 모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야, 기초. 지금 1학기 내용 이야기하고 있다. 1학기,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던 1학기 내용.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를 다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방정식 끝나고 나면 나오는 게 뭐야? 그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그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도형, 최근에 했던 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하는 도형.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2학기이기 때문에 당장 1학기 거는 관계없지만 요까지가 이제 1학기 거예요. 부등식까지가. 물론 시험 뭐 부등식 앞까지 나와. 부등식 앞까지 보통. 자, 여기서 봐. 인수분해라든가 이쪽 부분을 모르면 이거는 앞으로 수학을 못해 그냥.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할 방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방정식하고 부등식 이거를 몰라버리면 뭘 못 풀어 나중에. 나중에 1학년 2학기부터 나오는 즉 여기부터 나오는 문제의 답을 못 구하는 거야. 답을. 내가 방정식을 못 푼다. 그럼 답 못 구하는 거야.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는 봐. 수학은 마지막에 항상 답을 구해야 되지. 답을 뭘로 구해?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 중에 한 개를 풀 거 아니까. 그래서 어려운 방정식이라든가 어려운 부등식 이거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그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못 풀 수 있어, 그거는. 근데 그거를 못 푸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연립하는 이런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못 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틀리는 게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이게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을 넘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아니고 답 구하는 도구란 말이야. 답 구하는 도구. 답 구하는 도구가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이야. 이걸 알아야 답을 구해. 답 못 구하면 바로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 공부를 잘하면 뭐야. 문제 잘 풀면 뭐야. 답을 못 구하는데. 방정식, 부등식을 못 풀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방정식, 부등식을 못 푸는 제일 첫 번째 원인 중에 한 개가 뭐야?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될 뿐은 기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 못 풀잖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식의 변형들. 이건 이제 문제에서 답을 묻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래서 1학기 과정 중에서 요 부분들이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앞으로 수학 공부를 쭉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몰라버리면 그냥 다른 것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뭐야? 함수지, 함수, 2차 함수. 자, 2차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2차 함수 물론 중학교 때 했다, 그지? 중학교 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2차 함수 하면서 뭘 주안점에 두고 해야 되느냐? 2차 함수를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을 푸는데 2차 함수 그것만 달랑 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가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하는 그런 관계를 알아야 돼. 시험 아까 봐라. 부등식 풀 때 이렇게 하고서 나왔잖아. 이거는 함수잖아, 함수.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에 응용해서 이제 부등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 그까지가 1학기 거잖아, 1학기 거, 그지? 요까지가 안 돼버리면 봐라. 2학년 돼버리면 다른 함수들 막 나타나고 못 풀어 그러면 자꾸 어려워져. 못 푼다는 게 아니고 자꾸 어려워. 가면 갈수록. 왜 어려울까? 뭐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꾸 수학이 어려워져. 1학년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 봐라. 모르는 게 없잖아. 배운 게 없으니까, 그지?
그때는 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아 그냥 어렵네 이 정도야 그냥. 내가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봐라 벌써 우리 2학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쭉 다 봤단 말이야. 이번에 방학이 길어가지고 보통은 이까지 못 보는데 이까지 한번 다 봤잖아 일단은. 보고 나면 이제 봐 이만큼을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게 이만큼이 지금 너한테 쌓여 있어 이런 게. 그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전체 배웠던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합적인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틀리는 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요런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어려워져 자꾸 어려워져. 나중에 이제 2학년 돼서 아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그럼 공부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 다시 여기서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 그때 가서 봐라 여기서부터 하려면 진짜 힘들겠지 그지? 2학년 그리고 2학년 돼버리면 책을 한 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보통 2권씩 배워야 될 때가 많아. 2학년부터는 책을 2권씩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내용도 어려워져 버리고 내용도 어려운데 참 2권씩이나 해야 되는데 앞에 기초가 없어 이것까지 봐야 되고 가능하겠나 가능 안 하겠나? 당연히 가능 안 하지.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못하는 거야 계속. 그래 하니까 2학기 거 이거는 단독 거야 단독. 2학기 거 요거는 따로 하면 돼. 도형은 따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서 또 다른 2학년 걸 배우고 여기서 또 다른 2학년 계속 연결돼 가는 거야. 이게 안 돼버리면 끝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안 되면. 지금 시험 치는 이범 있지? 요 부등식아까지 이게 봐라 자꾸 시험 치는데 봐라 너 지금 정도로 이렇게 틀려버리면 공부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지 거의. 자꾸 정리를 해 정리를. 선생님이 이런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 그럼 요게 딱 정리가 연립방정식 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문제를 풀고 못 풀고 이전에 요 생각이 먼저 딱 나야 돼. 그래가 요거는 요 중에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 풀이 나간다. 그게 기초적으로 돼 있어요. 기초적으로. 그걸 모르면 딴 거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 풀이하고 부등식 풀이는 그 안에서 심한 문제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이런 거를 못 푸는 거는 왜 연립 방정식 풀이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를 최대한 대로 없애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게 많아져 있으면 공부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자, 요거는 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예를 들어서 해가 1, x는 1, y는 2다. 이게 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연립 방정식 해라는 게 뭐야? 1, 2를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이 말이잖아. 그제? 그게 연립 방정식 해라는 뜻이야. 식을 전체를 다 만족시킨다. 이 말이야. 식 전체를. 알겠지? 연립 방정식 해라고 하면 그런 뜻이야. 그럼 봐. 지금 이 네 개씩을 이것의 해가 이거를 만족시킨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것도 다 만족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문자가 지금 x, y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을 찾아내는 거는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알잖아. 이거는 봐. 이건 알잖아. 그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를 만족한 x, y를 구하면 되네. 그 x, y를 요렇게 대입하면 a가 구해질 거고 그거를 요렇게 대입을 하면 b가 구해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립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차와 2차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안 했을 수 있지만 1차끼리만 쭉 있는 거 이런 거는 봐. 중학교 때 했잖아. 식만 바뀐 거야. 식만. 그제? 자, 1차와 2차야. 1차와 2차는 요게 1차란 말이고 요게 2차란 말이잖아. 자, 1차, 2차는 기본적으로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왜 대입을 한다느냐면 요 식으로부터 y는 7-x다 해서 이 y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 봐. x제곱. 자, y가 7-x의 제곱은 25다. 연립 방정식이 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문자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자가. 그럼 이제 정리해봐.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에서 25를 빼면 24네. 2를 나눠버리면 x제곱 7x 플러스 12는 0이다. 요까지는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제? 이런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 배우는 거잖아. 문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2차 방정식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 되나 안 되는부터 봐야지.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탁탁 되어가 있어야 돼.
이걸 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안 그러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으라는데 봐. 이렇게 또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기본적인 이거는 방정식이잖아, 그지? 기본적인 방정식은 그냥 답을 바로 탁 구해야 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답을 구하는 시간만 걸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요거는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x는 3이 되거나 x는 4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게 뭔데? 연립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럼 x 값이 있으면 y 값도 나오는 거야. x가 3이 되면 y는 4가 되고, x가 4가 되면 y는 3이다 해서 이렇게 두 상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xy는 전체 식을 다 만족한다 했기 때문에 위에 식에 집어넣어봐. 3, 4를 집어넣어봐. 그럼 3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돼서 a는 3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집어넣어봐. x에서 y를 빼면 3에서 4를 빼면 b는 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자, 요렇게 하나 보여줬고. 또는 이제 4, 3도 되네, 그지? 자, 4, 3을 집어넣어봐. 4a 마이너스 3은 5가 되고 8이 돼서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4, 3을 집어넣으면 또 b는 1이 되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조건이 없었다면 그냥 그 두 개가 다 답일 건데, 자, 지금은 b가 음수더라는 조건에 맞춘 거는 요것밖에 없네, 그지? 자,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답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3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이것과 두 점 이거에서 만나더라. 이때 x1 더하기 x2가 5다 이렇게 한 거야. x1 더하기 x2가 5더라. 여기도 봐.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여기서 뭐 한다고 했어? 만난다 했잖아, 그제? 여기서 만난다인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만나는데 이 만난 점을 뭐라고 해? 그거를 교점이라 하잖아, 그지? 만난 점을 교점이래. 교점은 뭐에서 푸는 거야? 항상 연립 풀어라 이 말이야. 교점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이때 연립을 시켜볼게.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는 거야. 그럼 연립한다는 게 뭔데? 문자 하나를 소구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ax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잖아. 자, 정리한다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8x 플러스 10은 0.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리. y를 소구시킨 식이야, 이게. 이 식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이 식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뜻을. 이 식은 이 두 그래프에서 뭐가 소구된 식이야? y가 소구됐잖아. 근데 이 연립 푸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교점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근이 뭐고 하면 자꾸 교점 이렇게 해, 교점. 교점이 아니지. 이 식의 근은 무슨 뜻이야? 교점의 x 좌표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지? 교점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난 x1, x2라는 게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x1, x2잖아. 바로 이 근이 x1, x2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요거의 근이 x1, x2네. 요게 딱 정리가 돼가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럼 두 근의 합이 5라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항상 뭘까 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근과 계수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두 근의 합, x1 더하기 x, 이게 두 근의 합이란 말이잖아. 두 근의 합은 a 마이너스 a 분의 b, 즉 2분의 a 더하기 8인데 그게 5라 이렇게 하잖아. 그게 5다라고 했네. 그럼 이게 10이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다음 시간 목요일이네. 아, 목요일 학교 가네. 학교 가는 거네, 그제? 그럼 이때 4시에 못 나가겠네, 그러면. 맞지?
이제 시간표를 원래대로 다 돌려야 되겠네. 목요일 날 그러면 6시에 하면 안 되는 사람. 목요일 6시로 하면 시간 안 되는 사람. 괜찮지? 그러면 쌤이 뭐 6시로 바꿀 수 있으면 6시로 바꿔놓을게. 좀 이따 너 뒷반에 오는 애들하고 물어보고 시간 바꾸면 바꿔놓을게. 자, 그게 3번. 목요일날 되면, 목요일날 6시에 원래 하는 건데, 6시에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요거 문제 풀면 한 시간,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5시 반까지 올 거예요. 만약에 되면. 되잖아. 그때 와서, 다음에는 요 와서 풀 거예요. 와서 풀 거니까 오늘 풀이 쭉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느 파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파트 있거든. 목요일까지 해가 좀 정리해. 정리해가 오늘같이 그런 식으로 틀리면 너무 많이 틀려. 너무. 알겠지? 어느 파트가 자 예를 들어서 장한이 같으면 예를 들어 방정식 건이 요게 잘 안 됐잖아. 그지? 그럼 요 파트 빨리 찾아가 그거를 공부를 빨리 해가 그렇게 정리해. 자, 그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 요 대각선 길이가 10m야. 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자, 이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장식장의 넓이보다 32제곱미터만큼 더 넓어졌다. 이때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다. 자, 여기 보면 봐. 구하는 풀이와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하면 학교 가면 서술형으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서술형. 그 서술형은 답만 달랑 맞아버리고 풀이 과정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답은 맞아도. 그래서 요렇게 딱 돼 있는 요런 문제들은 서술형 문제니까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쓸 수 있더래. 자, 가로, 세로. 요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우리가 XY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가 이만큼 더 넓어진다 했지. 새로운 넓이는. 그럼 새로운 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2가 되고, 세로 길이도 Y 플러스 2가 돼. 그럼 그거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넓이잖아. 자, 넓이인데, 그 넓이는, 처음 넓이는 가로, 세로가 XY였잖아. 그럼 처음 넓이 요거보다 32가 더 크다 하면 32를 어떻게 해야 돼? 더했는 값, 더 커졌으니까, 그지? 요 넓이보다 32가 크다 했으니까 32를 더하면 그게 새로운 넓이가 된다 이 말이잖아. 자, 요게 하나 주어져 있고. 자, 또 말은 없지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 길이 왜 줬을까 생각해야 될 거야. 조건이 있는 거는 다 써야 되니까. 그럼 이 길이는 바로 대각선 길이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그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X제곱, Y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고,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셔야 할 때 XY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식 정리하면 되네. 자, 요런 정리는 기본적인 식의 변형만 되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 자, 정리한다. 파란색 정리하면 X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XY 더하기 32 이렇게 돼. 그럼 XY가 정리되면 넘어가면 28이 되네. 그래서 X 더하기 Y가 14더라 이렇게 돼. 자,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라 이거네. 자, 그럼 요런 관계식 있잖아.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다. 요런 관계가 있지. 여보세요? 잘했나? 그럼 이제 요 식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X 더하기 Y는 14제곱 196은 요게 100이 되고 왔어요. 요게 100이 되고 그 다음에 2XY 이렇게 돼요. 그럼 이항하면 96
나누면 48. 그래서 xy가 48. 그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자 5번은 쌤은 계속 내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계속 내 앞으로. 그리고 학교 가도 되게 중요해.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갖더라.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잖아, 3차.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1번에 2차 있지, 2차. 1번에서 2차 있잖아. 2차 같은 경우는 어때?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판별해서? 판별식으로 다닌 거야, 그지? 2차일 때는. 근데 3차에서 판별식이 있더나 없더나? 3차는 판별식 같은 거 없었잖아. 그래서 3차 이상에서는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빨리 근을 구해줘야 돼. 근을 구해서 우리가 그 근을 판별할 때까지의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한다, 지금부터. 근 구하는 거는 자, 이거 좌변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3차부터는, 그지? 3차부터는 좌변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하자. 0 되는 거 빨리 찾아야 되지, 0 되는 거. 0 되는 거, 뭐 집어넣으면 0 돼? 1 집어넣으면 0 되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x 빼기 1.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상수가 k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조금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네.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네.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벌써 됐지. 그럼 여기는 더 생길 필요 없다, 그지? 요거 이꼴 0, 이렇게. 자, 그럼 벌써 여기서 x 이꼴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잖아. 요 근이 무슨 근? 그게 한 개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근이 더 만들어지면 되느냐면 두 개의 흑근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식이 두 근의 흑근을 가지면 되겠지. 요 식이 두 개의 흑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흑근 두 개를 가지려면 조건. 두 개의 흑근을 가지려면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식을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식으로까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판별 써봐.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몇 생겨야 되고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k 값이 0보다 작게 돼버린다. 됐나? k가 0보다 작으면 됐다. 3차는 바로 못 풀어.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식까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근을 직접 구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방정식을 푸시했다. 이거는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0 되는 거. 0 되는 건 어떻게 찾아? 3차 계수가 1, 상수항이 2, 그럼 약수가 1, 2. 요런 수들 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지? 그럼 1, 2니까 1과 2를 차례대로 집어넣는 거야. 먼저 1부터 집어넣어. 5 되네. 그지? 그럼 1을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 1을 넣어서 0이니까. 그 다음 요거는 x제곱. 그 다음 상수항이 2네. 요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2차 계수가 2가 돼 있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게 얼마가 돼야 돼?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곱할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2가 돼야 돼. 장안이 요 얼마 나와야 돼? 3x다 이렇게 되고. 이름 안 물으면 대답 안 하나? 하여튼 이것들은 무슨 근데 그날 얼마나 일 받은 줄 아나? 이건 어제도 지 혼자 아프리카 들어가 있대. 요건 인수분해 안 되지.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다. 근을 끝까지 구해줘야 돼. 근이 뭔지를. 그래서 x는 1. 그 다음 요것도 근의 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 17이네, 그지? 해서 요렇게 적어주는 게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야. 부등식을 푸시오 마찬가지야. 부등식의 근을 구하라는 뜻이야. 자, 요것도 0 되는 거 찾아야 된다. 자, 4차식은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 그지? 계산이 길어져. 자, 먼저 1을 넣어봐.
1 넣으면 음수 쪽이 훨씬 크니까 안 되네,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봐. 1, 마이너스 1 넣으면 1, 이거 뭐야, 이게. 마이너스 1 넣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안 되네. 2를 넣어보자. 2는 넣으면 돼, 안 돼? 아, 되네.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그지? 최고차는 1이니까. 요 수들 중에 집어넣는 거야. 1, 2, 3, 6 중에. 그러면 2 집어넣자. 16, 마이너스 8, 3은 20, 16,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0이고, 더 크네. 왜 자꾸 안 돼? 어디가? 이거? 지금 뭐 넣고 있는지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3이네, 그지? 마이너스 1. 66, 되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지. 그리고 요 식이 몇 차식? 3차식. 이꼴 제로 이렇게 돼. 자, 4차일 때는 바로 찾으면 복잡하지. 너무 많이 따지니까, 그지? 그래서 4차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노? 그냥 조립제곱 써라 있잖아.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6, 0 해서 요 식이 x 3성, 4x 제곱,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 뭐 집어넣을까? 2 한번 집어넣어볼까?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6. 그럼 22고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10 안 되고, 3 집어넣자. 27, 마이너스 9, 4, 3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이거 뭐고 자꾸 안 되노? 이거 건 구해진 사람? 푸는 사람? 3 집어넣어야 되더나. 27, 마이너스 9, 4, 36, 15, 마이너스 6. 그러면 30, 42가 되고, 42. 3 집어넣으니까 되네, 그지? 3 집어넣으니까. 3을 넣어서 됐으니까 x 빼기 3. 이제 바로 찾을게. x 제곱,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돼. 자, 방정식을 풀으라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3. 그 다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2분의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7i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그게 근이 돼. 자, 7번. 대나무의 부러진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시오. 자, x 구하란 말이지. 아까 답은 x, y 다 나와 있지. 하여튼 x 구하란 말이야. 자, 일단 요 길이 사이에는 x 제곱이 y 제곱 더하기 6 제곱 요런 관계식이 하나 있네. 자, 높이가 18이다 했네. 높이가. 그럼 높이는 뭔데? x 더하기 y가 18이다 요 말이잖아. 자, 이거는 몇 차하고 몇 차 연립이야?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지. 그럼 1차, 2차 연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대입해야지. 자, 그런데 식을 조금 관찰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 이항하면 뭐야? x 제곱, y 제곱이 36이잖아. 자, 그럼 다시 요거는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요게 36이지. 근데 x 더하기 y 요게 18이라며. 그러면 x 빼기 y는 2가 돼야 되겠지. 곱이 36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차끼리 푸니까 더 간편하겠지. 합차는 우리가 공식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x가 20, x는 10, 그 x 구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풀면 원래는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입하는데 지금 마침 요게 합차를 딱 쓰면 요 식이 바로 나오니까 요 1차식을 얻어서 1차 연립으로 풀이하는 게 이제 풀이하기가 조금 간편해 보여요.
이것도 틀린 사람 다 틀리는데 이거 왜 틀리는데 이거? 요거는 x제곱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그럼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4. 요게 0이잖아. 지금 우리 인수분해 하는 거가 건 구하는 거가. 건을 구하는 거잖아. 계속 인수분해 하지 말고. 요거 0은 바로 풀면 되네. x는 풀마 2 바로 풀면 되네. 여기도 풀면 되네. x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4가 2니까 2i다 해서 요렇게 내게 나와. 이거는 보기차식이지만 인수분해 바로 되지. 인수분해 바로 되잖아.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네. 이거는 요렇게. 그래서 a 빼기 1 2a 빼기 1 즉 x제곱 빼기 1 2x제곱 빼기 1 요게 0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는 보기차식이지만 쉽다. 바로 풀면 되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x제곱이 1이니까 x는 풀마 1 x제곱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x는 풀마 루트 2분의 1 즉 풀마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요것도 막 인수분해 되잖아. 봐 이것도 이렇게 그제? 인수분해 되면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끝이야. 그럼 요거 0 되는 거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x는 풀마 루트 2i 루트 마이너스 2니까 그제? 요것도 x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9 즉 풀마 3i다. 이렇게. 절전이라는 거 어떻게 좀 그냥 컴퓨터 켜면 돼. 눌러서 켜야 돼요? 네. 그럼 바로 켜줘. 그 3번은 그렇게 하면 돼요. 4번은 뭐 해야 돼, 4번은? 당연히 치환해야지, 이런 거는. 똑같은 거 있는 모양 보면 다 치환이야. 그 요거를 A다,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하고 나니까 바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A-1, A-2는 0. 그럼 A가, 이제 집어넣자. A가 X제곱 마이너스 X였잖아. 그거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A 대신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뒤에 식은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라는 건이 나오고. 앞에 식은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되니까 건의 공식에 집어넣어야지. 2A 분의 B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씩. 그럼 이렇게 돼. 해서 요렇게 요 4개가 건입니다.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것은 인수분해 하시오 이 말이야. 방정식을 풀으라는 것은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직사각형의 네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부피가 이러한 사각형을 상자를 만들었다. 이때 x의 값은 자, 원래 길이가 20, 16인데 네 모퉁이에 있는 정사각형을 잘라내서 요 옆면에 있는 직사각형 4개를 이렇게 세우면 옆에 양쪽에 있는 4개를 세우면 뚜껑이 없는 모양의 통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 통의 부피 찾는 거야. 통의 부피. 자, 그러면 그 통은 요 부분이 밑면이 되겠지. 밑면. 요 부분이 밑면이 되는 거예요. 자, 밑면은 가로가 얼마? 20 마이너스 2x. 자, 세로는 16 마이너스 2x. 요게 밑넓이잖아. 밑넓이. 그럼 높이가 뭐가 돼? 그 높이가 바로 x가 되잖아. x. 그러면 이게 부피가 되고 그 부피가 384 이렇게 되는 x값 계산하시오. 3차 방정식 풀어라. 다 전개가 정리해야 돼. 자, 정리한 데도 봐. 이때도 봐. 여기 2가 묶어지지. 10-x 하면 2가 묶어졌지. 자, 여기도 2가 묶어지네. 8-x, x. 그럼 여기 2, 여기 4다. 그지? 그 4를 양변에 나눠버리자. 4, 9, 36, 4, 6, 24. 요렇게 해놔놓고 전개해서 정리해야 돼.
약분이 되는 거는 빨리 약분부터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숫자가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10번)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요게 중요해. 가가. 요게 중요해. 자, 함수 fx는 일단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네. 아, fx식은 아래로 볼록한 요리 2차 함수식이 있어. 그런데 뭐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냐면 요렇게 된다 있지. 마이너스 1과 4일 때의 y 값이 같다고 있어. 아, y 값이 같은 거야. y 값이 같으면 이게 y 값이 같은 거잖아. 언제? 마이너스 1과 x가 4일 때. 마이너스 1과 4일 때 y 값이 같은 거야. 그런데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칭축을 보는 거야. 대칭축. 이건 y축이 아니고 대칭축이야. 대칭축은 마이너스 1과 요 사이의 중점이잖아. 중점. 그럼 중점 어떻게 찾는데?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2분의 3이 되네. 그지? 요 x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요 x값이 바로 뭐야? 꼭지점의 x좌표다. 요게 이해가 확실히 돼야 돼. 이 대칭축이 뭘 의미냐면 대칭축이 나타내는 게 꼭지점의 x좌표를 나타낸다는 말이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 그게 대칭축이 나타내는 뜻이야. 대칭축이 나타내는 뜻. 이해됐으면 3. 너는 말 안 하니까 손가락 올리자. 이해됐으면 3. 이해 안 되면 4. 빨리 안 하나? 말로 해도 되고. 혜리는? 안 돼. 여기 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자, 봐. 대칭축을 잘 이해해야 돼. 대칭축을. 대칭축은 봐. 자, 요 꼭지점을 셈이 하나 잡을게. 자, 어떤 2차 함수를 그랬더니 요 꼭지점이 2,1이야. 요렇게 됐어. 어떤 2차 함수 식을 하나를 잡았더니 꼭지점이 2,1이었어. 그럼 대칭축이 뭔데? 대칭축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대칭축이라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 그지? 그럼 대칭축인데 요 x는 자, 여기 봐. 이게 3이야, 3. 그럼 이 직선식은 뭔데? x는 3이잖아, 3. 자, 요게 2야. 그럼 이 직선식은 뭔데? y는 2, 요렇잖아, 그지? 요게 대칭축이잖아. 요 대칭축은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값이 계속 같은 거야, x값이. x값이 얼마로? 2로서 똑같은 거야, x가. 그러니까 이게 x는 2,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 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x가 2라는 건 바로 요 점을 지나는데 x가 2라는 말은 요 점의 x좌표가 2라는 말이잖아. 아, 요런 식이 있었는데 요 꼭지점이 2,1이어서 그럼 요 말은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2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의 방정식. 요 점이 있지, 요 점. 요 점의 x 요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은 무슨 말인데, 1은? 그때의 y 값이란 말. 그게 1이잖아. 요 식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y 값, 그게 1이란 거야, 1. 그게 꼭지점이야, 꼭지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요렇게 했잖아. 만약에 2x-3의 제곱 더하기 1 하면 요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3,1 요렇게 됐잖아. 그때 이제 우리 뭐라고 했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어디서? 대칭축에서 이 말이야. 꼭지점의 x좌표에서. 자, 아래로 볼록 하기 때문에 최소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요게 최소 값이잖아. 그게 뭔데? 바로 요 점의 y좌표. 그래서 요게 3,1이 되면 x가 3이 될 때 요 y 값이 1인데 이게 바로 x가 3일 때 y는 1이더라. 3,1이더라. 그게 또 꼭지점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2차 함수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이제는 봐. 다시 봐. 요 2차 함수가 y 값이 언제 같았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4일 때는 y 값이 같아. 자, x축이 어떻게 있고 y
X축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있을 거 아이가. Y 값이 같은 거는 X축과 평행한 이 위에 있는 이 점이 Y 값이 같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야. 현재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그렸더니 그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와 4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거 Y가 4, 아까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일 때와 요 4일 때 아까 요 잘못했다가 2인데 셈이 모르고 1을 했네. 마이너스 2하고 4일 때 Y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럼 대칭축은 어디냐면 요놈 딱 중간에 있잖아요. 요놈 대칭이 돼 있으면 요게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 그럼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4가 되면 두 개를 더하면 2니까 요거는 1이 되겠지. 중간에 있는 점이니까. 이 1이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말이에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최소값은 요 꼭지점의 Y좌표, 그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게 최소값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 말은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렇게 준 거예요. 요거는 꼭지점을 구해주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표현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요거는 대칭이 돼 있는 함수는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대칭이 돼 있는 함수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요거 말고는 더 이상 대칭되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안 써.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라 했지. 누가? 이 함수가 그렇다면 이 함수가. 이 함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꼭지점 찾았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꼭지점 있는 식으로. 이거를 고쳐? 아니,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고쳐야지. Y는 2차 계수는 1인 거 알잖아. 그럼 꼭지점 1, 이렇게 되려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전개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그래서 요 식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도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야. 이제 A, B 다 구해졌지? 자, 이제 이게 fx야. 그래놓고 이제 A가 마이너스 2, B도 둘 다 마이너스 2지. 이제 이 함수 fx가 구해졌잖아.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여기까지는 구해졌어.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아까 전에 꼭지점 1, 있으니까 대칭축이 x는 1이다. 이것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자, 요게 x가 1이지, 1. 직선 x = 1, 직선이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x = 6은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5칸이지. 이게 x = 6이야. 그 다음 x =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4칸이잖아. x = 마이너스 1. 5칸이야. 요것도 똑같네, 그지? 둘 다 x축을 좌우 방향으로 5칸씩 떨어져 있네. 그럼 요것도 똑같이 떨어지네, 똑같이. 요게 x = 마이너스 3이야. 4칸, 아니지, 4칸이네. 요거는 4칸이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4칸이잖아. 근데 1에서 6까지는 5칸이지. 이게 더 멀어, 그지? 이게 더 멀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요쪽보다는 요쪽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요쪽보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x가. 최대값은.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요 6과 1을 요 식에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그게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니까 지금은 최대값만 구하면 되네. 여기다 6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1,1에서 접할 때,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대로 먼저 푼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접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실수 AB, 그때 AB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 2차식과 요 1차식, 2차식은 요렇게 생겼고 1차식은 요렇게 생겼잖아.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지. 이게 접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뜻이야. 접한다라는 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뜻이네. 그러면 만나는 이런 게 바로 교점이잖아. 교점. 만나는 게 교점이라는 뜻이에요.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 한 개 생긴다고.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는데? x제곱 a 더하기 1x b-1이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요거 연립 푼 거잖아. 교점이라는 거는. 교점은 항상 연립 푸는 거야. 연립. x제곱 더하기 요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럼 a-1x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되네. 자, 또 이야기한다. 이 방정식의 근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점이 아니라 했지, 그지? 교점이 아니고 교점의 x좌표란 거예요. 교점의 x좌표. 그럼 교점이 한 개니까 교점의 x좌표는 몇 개? 당연히 한 개지.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근이 한 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0이다.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됐지? 근데 어디서 접한다고 해서 1,1에서 접한다 했잖아. 1,1. 그럼 1,1에서 접하면 교점이 요게 1,1이다 이 말이지. 그럼 1,1은 직선도 성립할 거고 포물선도 성립하겠네. 그럼 직선은 당연히 성립하게 돼 있고 요 포물선 2차 함수도 성립하겠지. 자,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1,1을 1 이꼴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1 요 식도 성립하는 거예요. 해서 요 두 개의 식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거기서 a, b를 찾는 거예요. 1차식과 해리 집중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a, b 찾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대입법으로 풀어라 했잖아. 대입법으로. 자, 그래서 대입법으로 연립 방식을 풀면 그게 풀이 끝이야. 그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 자, 요렇게 생긴 2차식이 있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1,1에서 접해서 1,1에서 접해서. 자, 그럼 연립해서 교점을 알고 있지. 근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근을. 무슨 근을 아는데? x제곱 a 더하기 1x b-1 이꼴 2x-1. 자,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x제곱 a-1x 더하기 b는 0이다. 요 방정식이 뭐라고 했노? 구체적으로 교점의 x좌표라고 했어.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인데? 1이잖아요. 1. 그런데 요거는 무슨 근? 중근인 거예요. 아, 중근 1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 이 방정식이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짬뽕 해봐.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1이라는 중근을 가지면 이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야 중근을 갖잖아.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그러면 1이라는 중근을 갖잖아. 만약에 이게 x 빼기 1, x 빼기 2가 0이다. 그러면 1과 2라는 근을 갖잖아. 근데 요 두 근이 같단 말이야. 여기 두 개. 그래서 요것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의 좌변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같다 해버리면 연립 풀 것도 없네.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b는 1이 되면 끝이네. 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풀 수 있으면 이제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 생각을 못하면 이제 아까 했던 첫 번째 방법을 해서 마지막에 연립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 12번 맞는 사람 손. 12번. 둘 다 맞는 사람. 맞나? 장아님. 틀리면 다 틀리고, 맞으면 다 맞지. 뭘 하나는 틀리고 하나.
그 다음 아가씨들. 맞아, 틀려? 어? 틀렸다고? 잘하고 있다. 이거는 중학교 문제잖아, 중학교. 양행이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자, 이것도 이상하게 풀지 말고 그냥 간단히 풀어야 돼. 자, y는 ax제곱 bx 더하기 c. 여기서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그렇지? 자, 이거는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네. 이거는 무슨 값을? 최대값을 갖네.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을 갖는다. 그런 게 여기서 이해가 확실히 되는 사람 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봐. y 값이 제일 작은 게 생기잖아. 이거는 y 값이 제일 큰 게 생기는 거고. 그래, 뭐만 더 알면 되느냐면 x가 얼마일 때 요 값이 되는가? 이거 알면 되잖아. x가 얼마일 때 y가 요 값이 되는가? 그거 알면 되네.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된다고? 대칭축에서 그렇단 말이야. 대칭축에서.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이게 대칭축이잖아. 그때 이런 경우는 요 최소값이 되는 거고 요 y값 찾는 거야. 그지? 이런 경우 같으면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잖아.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아래로 볼록한 요런 식이지. 그래서 요거는 최소값을 갖고 언제 갖느냐면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즉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거예요. x에 마이너스 4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그럼 최대값은 뭐라고 해야 돼? 최대값은 당연히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최소값은 딱 구해놓고 최소값은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위로 볼로 가잖아. 위로 볼로. 그럼 대칭축에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축이 얼마인데?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주니까 x가 5일 때 5일 때 무슨 값? 최대값을 갖는 거야. x 대신에 5를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돼. 마찬가지로 최소값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거기다. 됐지? 12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제 우리가 풀이가 중학교 때보다 조금 다르지. 중학교 때는 계속 몰고 있는 것 때. 꼭지점 구했지, 그지? 그거 구하지 말고 완전 제 걸로 고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3번 실수 AB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A가 1일 때, 요건 이제 A를 결정해 줬죠. A를. 자, A가 1이면 식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Y는 2X 더하기 B, 이렇게 되네. A만 줬으니까. 만나지 않도록,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B 값의 범위를 정하는 거야. 안 만나도록. 자, 안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2차하고 이 직선이 안 만난다는 거는 뭘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교점. 교점은 뭔데? 연립을 해주면 그 근이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하는 거야. 요거 이꼴 요거 풀 거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b.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요렇게 생긴 2차식이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은 x좌표도 없는 거잖아. 그 말은 요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짝수식 쓴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0보다 작아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 요게 1번 답입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2번은 조건을, 뭔 조건을 주냐면 b를 조건을 줬어. 2번은 똑같은데
2번은 b가 1일 때를 알아는 거야. b가 있다.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2차 식은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밑에 있는 직선에서 b가 1이기 때문에 직선이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직선식이. 이제 이 2차식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시오 했다. 그지?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교점이 두 개다 이 말이잖아. 교점이. 또 마찬가지로 열리 푸는 거야. x제곱 2ax 더하기 a제곱 이꼴 2x 플러스 1.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x 더하기 a제곱 이항 다 해서 정리했다. 그냥 두 점에서 만나라 했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판별식이. 판별식을 쓸 때는 항상 2차 계수에 1이 2가 묶어지면 항상 묶거나 그러면 짝수식 쓰기가 편하잖아. b-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0보다 커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자, 정리하자.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2a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요놈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만 커져 버리면 돼. 그게 이제 2번 조건이에요. 장하나 어렵나? 자, 14번까지만 하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이 위에 점이다.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하라는 걸 봐. 이게 둘레잖아, 둘레. 생각을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 그렇게 접근 자체가 돼야 돼. 뭘 구하라 했어?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안 했잖아. 그지?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왜 최대값 구하라 할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둘레의 길이가. 그지? 지금은 요게 둘레잖아. 만약에 내가 사각형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게 둘레잖아. 사각형이 자꾸 바뀌잖아. 바뀌니까 변한단 말이야. 변하니까 변하는 것 중에 제일 클 때 값을 찾아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면 아, 이거는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다, 그지? 자, 변하는 거는 빨리 뭘 이용해서 빨리 변수를 써서 식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변하기 때문에. 자,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 지금 변하고 있잖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변수를 써야지만 무슨 식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 변수를 써서 이제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요게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자꾸 변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쌤은 요 시점을 A, 이렇게 잡을게. 시점을. 그럼 A가 여기서 뭔데? 시점은 A, 잡으면 A가 뭐야? 시점의 X좌표란 말이지.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하는데? Y좌표는 B 할까? 아니지. 함수를 알고 있잖아. 함수를. 함수를 안다는 것은 X를 알면 대응된 Y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X에 A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다. 이게 바로 Y좌표잖아. 이제 좌표만 딱 잡으면 봐. 요 A라는 게 요 점의 X좌표니까 요만큼 길이가 A란 말이잖아. 그럼 이만큼 길이는 얼만데? 당연히 2A지 뭐. A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또 얼만데?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랑 똑같네. Y좌표가 얼만데? 그게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가로 길이는 2A가 되고 세로 길이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볼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이게 가로 세로 더한 거야. 곱하기 2 하면 이게 둘레잖아. 둘레. 자, 이게 둘레야. 둘레. 근데 둘레가 이렇게 A가 포함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둘레 값이 자꾸 변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 변하는 값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자꾸 변해. 그 변하는 그거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됐지?
그럼 이게 몇 차식인데? 이 2차식이네, 2차식. 그럼 이 식을 뭐 그냥 FA다. 이름은 이렇게 붙인다. 요게 A로 돼 있기 때문에. FX 하면 안 된다, 그지? 요 식이 A로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건 그냥 F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A 범위를 잡을 줄 알아야 돼. A 범위. 자, A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나? 요 A가 뭔데? 요 점의 X 좌표잖아요. 요 점의 X 좌표. 그럼 이 점이 어디를 움직일까?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를 요까지밖에 못 움직이겠지. 그래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A가 어떤 수냐면 0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X 좌표니까 자, 요거 0되는 Y 값이 X 값이 2잖아. 그럼 요게 X 절편이 2고 요게 마이너스 2고 이 말이지. 2보다는 작다. 요렇게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야. 그럼 요거 빠뜨리지. 그럼 요거 또 감점이야. 이런 거. 요런 게 다 감점 당해. 자, 이제 푼다. 마이너스 2A 제곱 자 플러스 4A 플러스 8 요거를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뭔데? 최대 최소 문제는 뭐부터 항상 먼저 구해야 돼? 무조건 대칭축이에요.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최대 최소 하면 무조건 꼭지점 구하지 마. 꼭지점은 그거는 중학교 때 크고 이제는 대칭축만 찾으면 돼. 위로 볼록이잖아. 이런 위로 볼록이야. 대칭축만 알아내면 끝이야. 지금은 A 값이 변하기 때문에 A가 이 말이지, 그지? 아까는 X는 했지만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럼 이때 A, B는 2A가 아니고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말이지.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1이 되네, 1. 아, 요게 A가 1이야, 1. 근데 A는 0부터 2니까 0과 2는 0부터 2는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중에 최대를 찾는 거야. 그럼 이때가 제일 크네, 그지?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A가 1일 때 그 최대 값은 F1이 된다. 여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 값이 된다. 자, 14번도 나중에 학교 가면 서술형 형태로 많이 내. 서술형 형태. 서술형 형태 시험이 낸다는 거 자주 나온다 그런 거. 그거 만약에 학교 가서 틀렸지. 틀리면 그냥 그 시험 끝이야. 서술형은 하나 틀려버리면 끝이야. 점수가 너무 커가지고. 100점 중에 작년에 제일 큰 점수는 문제 한 개가 16점짜리가 있어. 16점. 그럼 이거 틀려버리면 끝장이겠지. 그지? 딴 거 다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절대 그 시험은 잘 칠 수가 없어. 그 서술형 나오는 게 뻔한 거 딱 몇 개가 있어. 그거는 그냥 어떤 형태로 문제를 바꾸더라도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딱 정리해놔야 되나.